11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걸 주목하셔야 되냐면, 자, 어, 자, 테이블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이게 뭐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는 난널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 이런 SQL들을 한번 가상으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자, 1번 select asta from service where 서비스 번호는 1이라고 했어요. 서비스 번호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샘플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차로 되어 있죠. 바차로 되어 있고 어, 이게 바차로 되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숫자로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숫자로 검색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1 하고 나서 싱글 코테이션이 주변에 없어요. 주변에 없는 케이스는 우리가 숫자로 검색을 하겠다, 숫자 타입으로 검색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 오토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검색이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서비스 번호라는 게 진짜 숫자로 1, 2, 3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이게 검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문자 같은 게 저장이 되어 있다. 뭐 영어든 한글이든 이런 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한번 해설을 보면 서비스 번호의 컬럼 레코드 중 하나의 레코드라도 001과 같은 숫자 형식이 되어 있다면 기억은 오류 없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틀린 설명이죠. 모든 데이터가 다 뭐 001이라던가 아니면 2, 3, 4, 5 같은 그런 숫자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1번 같은 경우는 기억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2번 insert into service 서비스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할 건데 value 인서트를 할 거예요. value 999. 자, values라고 하고 여기 values 앞에 어떤 컬럼이 없어요. 컬럼에 대한 요 부분에 컬럼 정의가 없는 거라면 앞에서 순서대로 세 개를 다 넣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999 저장 가능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명은 null able 그러니까 null이 가능한 거니까 요렇게 싱글 코테이션 두 개를 찍어서 저장을 해도 저장이 일단은 된다. 그리고 3번 날짜는 난 null인데 이런 식으로 넣는다. 자, 오라클에서 니은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서비스명의 컬럼에 공백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백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오라클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면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움직이네요. 자,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널이 입력이 됩니다. 예. 널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백 데이터 문자가 입력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 자, 오라클에서 니은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디귿과 같이 조회를 했을 때, 자, 디귿 한번 볼까요? select asta from service where 서비스명이 땡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조회 안 됩니다. 왜냐면 널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널을 조회할 때는 is n이 빠졌네요. is 널이라고 해야 데이터가 저장이 잘 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 SQL 서버에서 니은과 같이 입력을 하고 리을처럼 이렇게 하면 is 널이죠. is 널로 하면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거는 SQL 서버 MS SQL이죠. SQL 서버에서는 오라클이 아니라 SQL 서버에서는 디귿과 같이 입력을 해야
니은과 같이 저장을 했을 때 조회가 됩니다. 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오라클에서 땡땡은 콤마는 널이고요. SQL 서버에서는 땡땡은 그냥 땡땡입니다. 공백 문자예요. 중간에 공백이 없는 공백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함수의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A의 ASCII 코드 값은 65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함수의 실행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어는 다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SQL 익스퍼트를 SQL 익스퍼트로 정답 맞는 거고요. 아, 정답이 아니라 맞는 설명. 자, 어퍼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어퍼는 자, 대문자는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경우는 ASCII 코드 A는 A라고 한다면 이게 65라고 했죠.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 L트림하고 XXYY ZZ XY Z XX 예, 뭐 G라고 발음 왜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 옛날 사람이라서 Z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라고 해서 L트림을 한다면 왼쪽에서부터 소문자 X가 시작한다면 그만큼 다 빼주는 거예요. 네, 왼쪽에서 L트림이니까. 그래서 X로 시작하는 소문자 X로 두 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가. 그런데 요 뒤에 보면 뒤에까지 다 없어졌죠. 이러면은 사실 트림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트림이라고 했으면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L트림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는 거,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사실 조금 막막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는데 자, 아래를 참고해서 실행 결과가 다른 SQL은 하고 찾는 거죠. 요런 걸 찾으실 때는 일단 먼저 요 내용을 먼저 좀 보셔야겠죠. 요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보기를 천천히 살펴보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좀 SQL이 복잡하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어떤 공통점을 찾아야 되느냐. 이 보기에서 지금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보기에서.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떤 다른 걸 찾아야 되냐면 일단 먼저 같은 걸 찾아보세요. 지금 요런 거, 지금 셀렉트 절 다 똑같죠. 서비스 아이디랑 카운트. 그러니까 일단 결과는 다 똑같을 거예요. 나오는 그런 포맷은 똑같은데 지금 보면 end date 가지고 어떤 조건을 비교하고 있고 그다음 밑에 join ymd 그다음에 join hh라는 컬럼을 똑같이 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의미는 뭐냐면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 위에가 이렇게 PK라는 뜻이에요. 요 위에 4개 컬럼이 PK라는 뜻이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자 end date 요 서비스 end date가 2015년 1월 1일 000000 그러니까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월 31일 29시 59분 59초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 자체가 지금 원하는 건 2015년 1월 1일 그러니까 1월 달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모든 데이터를 찾겠다. 그 중에 밑에 보니까 join YMD랑 join HH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서비스 가입 일자와 시간이에요.
요거 합친 게 요거 보면 여기는 8자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4자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8자리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랑 뒤에 2개. 요걸 합쳐서 이렇게 비교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1번은 먼저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찾는구나. 그러니까 서비스 종료일자가 2015년 1월 달이고, 그리고 가입일은 14년 12월 1일 날 00시에 가입한 사람을 찾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조건을 해당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요거 볼까요? 서비스 종료 일자가 2015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2015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 to date라는 함수는 날짜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날짜로? YYY 연도 4자리, MM 월 2자리, DD 일자 2자리. 요렇게 해서 변형을 하겠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왜냐면 이게 바차라는 문자열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얘 자체는 지금 문자기 때문에 옆에 싱글 코테이션 2개가 찍혀 있죠. 그러면 문자예요.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싱글 코테이션 2개가 찍혀 있으니까 이거 문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이런 형태의 날짜 데이터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 엔드 데이트가 지금 서비스 엔드 데이트가 날짜 형태의 데이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짜 형태로 비교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00시 00분보다 지금 시간은 여기 뒤에 없지만 그렇게 변환이 되거든요. 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월 1일 00시 00분보다 작다죠. 작다. 그러니까 얘 2015년 2월 1일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뒤에 0000이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거냐면 요거보다 작다라는 뜻은, 날짜가 작다라는 거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크다라는 건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만 크다 작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1월 달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조인 YMD와 조인 HH를 똑같이 엮어서 in이라는 비교 연산자로 요렇게 비교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12월 1일 날 00시에 가입한 사람.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3번 보기 볼게요. 자, 2015 01, 그러니까 2015 01이 투차라는 건 캐릭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왜냐면 서비스 엔드 데이트가 데이터 타입의 어떤 데이터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기 때문에 얘를 문자로 바꿔서 문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는 양쪽의 데이터 형태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캐스팅이 되는 건 숫자와 문자 사이에만 오토캐스팅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문자가 숫자로 저장이 되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면 2015 1일, 그러니까 1월인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1월 달이냐를 비교를 하는 거고, 이건 문자열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월 1일도 2015 01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2015 1월 뭐 28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YMD가 2014년 12월 1일이고, 이렇게 이건 쪼개서 비교를 한 거죠. 지금 보면 조인 YMD와 조인 HH를 비교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건 두 개로 쪼개서 비교한 거고, 위에 거는 하나는 컨캣으로 합쳐서 비교한 거고, 컨캣이라는 거는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조인 YMD와 HH의 데이터를 합쳐서 요렇게 합친 다음에 요거랑 비교하겠다는 뜻. 이거는 따로따로지만 in이라는 걸로 비교를 하겠다는 뜻. 여기에는 하나씩 비교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정답은 4번일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왜 4번이냐? to date 날짜로 바꿨어요. 뭐를? 이 숫자를 이 문자를 201501이라는 걸 날짜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눈에는 그냥 2015 이렇게 01만 들어가겠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자 01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0000이 붙는 거예요. 1월 2015년 1월 뭐 28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0000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 1월 1일 0000 00시 00분 00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15 1월 1일 00시 00분 00초의 데이터만 찾는 거지. 이거는 마치 1월 달의 데이터를 다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1월 1일 00시 00분 00초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세 개랑은 다른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주겠죠. 밑에 이거는 뭐 마찬가지고요. 예, 오라클에서는 컨캣을 참고로 이렇게 바 두 개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의 경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이게 포인트예요. 데이터 타입으로 캐스팅을 할 때는 to date로 캐스팅을 할 때는 뒤에 1월 1일 이렇게 붙는 거다. 00시 00분이.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이런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바이와 해빙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직계 함수의 통계 정보는 너를 가진 행을 포함해서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 함수의 통계 정보는 직계 함수를 쓸 때는 널 값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무조건 제외, 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문제에 다 포함이 되는 문제니까. 자, 그룹바이 절에서 셀렉트 절과 같이 알리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바이 절에서는 셀렉트와 같이 알리아스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함수는 웨어절에도 올 수 있다. 자, 직계함수는 웨어절에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직계함수는 해빙절에만 무조건 해빙절에만 올 수 있습니다. 해빙절은 일반적으로 그룹바이절 뒤에 위치한다. 그룹바이를 하고 해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룹바이를 하고 해빙이 와야 된다는 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를 참고할 때 SQL의 실행 결과로 적절한 것. 자, 이 밑으로 가는 화살표는 줄 바꿈을 의미하며 실제 저장된 값은 아니다. 이렇게 줄 바꿔서 두 줄로 A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차 가로 열고 10은 ASCII 값에서 줄 바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프롬절부터 보면 프롬절 안에 이렇게 있는 거 뭐라고 하죠? 우리 이걸 인라인 뷰라고 하죠. 인라인 뷰를 지금 그리고 있는 내용이고 자, 셀렉트 랭스 C1 자, C1 이거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셀렉트 랭스 C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랭스 C1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에 문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1에 보면 A하고 줄바꿈 있고 A가 있어요. 그러면 랭스는 문자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럼 얘는 3, 그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B가 3개 있고 줄바꿈이 2개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5 자, 3, 5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리플레이스는 제거하는 거죠.
C1에서 뭘 제거할 건데 어떤 걸 제거할 거냐? CHR 가로 열고 10 가로 닫고 이거를 제거를 할 거예요 라는 뜻은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 치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줄바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A, 자, 줄바꿈이 없어지면 얘는 A, A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써지는데, 자, AA 줄바꿈이 없어졌으니까 AA라고 입력이 될 겁니다. 자, A 좀 크게 써야겠다. A 얘는 어떻게 될까요? B, B, B 죄송합니다. 자, 유튜브니까요. 네. B, B, B 그러면은 얘는 랭스를 구하죠. 줄바꿈 자, 안에서 줄바꿈을 한 다음에 랭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 얘는 2 이렇게 되겠죠. 2, 3. 자, 이해되셨나요? 줄바꿈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 빼기 2는 1, 5 빼기 3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 빼기 1은 1, 5 빼기 3은 2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요게 지금 CC라고 되어 있죠. CC라고 되어 있고, 요러고 나서 from 테이블, 이거는 뭐 from 테이블 A고, 자, sum CC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게 이 문제죠. 이게 이 문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1이랑 2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3이에요. sum이니까. 썸이니까 3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2번을 정답으로 찍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잠시만요. 이거 좀 깔끔하게 좀 만들고.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원래는 랭스가 3이었고, 그죠? 위에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건 3이었고, 리플레이스를 한 결과는 2죠. 랭스는 2. 그 다음에 보니까 더하기가 있네요. 더하기 1. 요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빼고, 그럼 1에서 더하기 1 했으니까 얘는 위에 줄은 2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로우는 원래 5에서 3을 빼고, 그죠? 그럼 2에서 2가 되죠. 2에서 더하기 1이 됐으니까 3.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썸해라. 썸하면, 자, 풀원절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인라인 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출력이, 인라인 뷰에서 출력이 되는 건 2랑 3이에요.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CC라는 컬럼에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얘 두 개를 더하면 5.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인라인 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지금 이 문제 풀이를 들었는데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라인 뷰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아래 SQL의 실행 결과로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from dual이라고 되어 있어요. dual은 오라클, 이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건데, 임시 테이블, 뭐 더미 테이블, 그 다음에 뭐 가상의 테이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이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냥 날짜 계산이나 수학 계산, 숫자 계산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투차 캐릭터로 바꾸겠다. 원래 2023년 1월 10일 10시라는 걸 지금 YYMM DD HH24, HH24는 시간을 24시간 형태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전 오후 해갖고 12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처럼 1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그럼 오전 10시에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이거를 요 상태로 이렇게 데이터로 바꾸고,
먼저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데이터 타입으로. 그러니까 날짜 형태의 데이터로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1 나누기 24 나누기 60분의 10을 나눠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60분의 10. 자, 한번 볼까요? 1을 24로 나눈다는 건 뭐죠? 하루를 이 시간 데이터에서는 1이라는 건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짜에서 1을 더하면 하루가 더해져요. 그러면 1에서 24를 나눈다는 건 우리 무슨 의미? 자, 1에서 24를 나눈다는 건 1시간이라는 의미예요. 1시간. 1시간을 의미한다. 그럼 1시간에서 60을 나눈 것. 1시간에서 60을 나누는 거는 그러면 분이죠, 분. 1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래서 1분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리하여 요 계산식을 보면 가로 열고 60 나누기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60 나누기 10. 60 나누기 10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6이죠, 6. 그러니까 지금 1시간을, 이게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을 나누기 6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1시간은 60분이죠. 60분을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0분이에요. 10분. 그래서 얘는 잠깐만요. 이게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수식 있죠, 이거. 요 수식은 10분을 의미합니다. 10분을 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2023년 1월 10일 10시에서 10분을 더한 값을 보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2023년 1월 1일 11시 1분 아니고 10시 5분 아니고 10시 10분.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1 나누기 24는 1시간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60을 나누면 1분이다. 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겠죠, 60으로. 그러면 1초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요런 내용, 요 시간 계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가 그래도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맞추시길 바랄게요. 자, 가와 나가 있죠.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데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에 들어갈 내용. 자,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자, ROC라는 걸 depth라는 테이블에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출력을 할 거예요. 얘 똑같죠? 똑같이 출력이 되겠죠, 얘는. 자, 보니까 얘가 문제네요. case when, 만약에 ROC가 뉴욕이면 그러면 이스트라고 출력해줘. 그게 아니면 else죠. ETC라고 출력해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적절한 걸 찾는 거죠. 적절한 걸. 자, 앞에서부터 해보는 거야. 자, case when 이렇게 해보는 거죠. case when LOC is New York, then East, else, etc, and 이렇게 돼 있어요. is 요거 안 됩니다. 못 쓰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case LOC when이네요. 이건 좀 달라요, 그죠? case when하고 LOC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근데 얘는 이제 케이스하고 컬럼이 왔네요. 컬럼명이었죠. 이 케이스 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요런 형태가 있고 요런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요 형태와 요 형태의 다른 점은 뭐냐면 케이스 when을 계속 붙여서 썼다면 두 번째부터는 LOC가 아니라 다른 걸 얘는 여기서는 이런 형태의 문법에선 두 번째부터는 LOC가 아닌 다른 컬럼을 넣어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2번에 있는 이런 형태의 비교문, 케이스문에서는 어떤 걸
쓸 수 없냐면, 자, 케이스 LOC when하고 뉴욕, 그다음에 또 when하고 뭐 도쿄, when하고 서울 이런 식으로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LOC하고만 비교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케이스 when LOC는 뉴욕이면 then 이스트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when 뭐 다른 컬럼 뭐 POC는 어떤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 두 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같다. 자, 3번 또 아니겠지만 한번 볼게요. 케이스 LOC when 뉴욕이면 그러면 이스트 출력해줘. 근데 디폴트가 나왔어요. 디폴트는 말 이런 거 없습니다. 안 써요. 그다음에 디코드는 뭐 디코드도 케이스 when이랑 거의 똑같은 걸 유사하게 만들 수 있죠. LOC가 이스트면 뉴욕을 출력해 아니면 ETC를 출력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언뜻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위에서는 LOC가 뉴욕이면이었는데 얘는 LOC가 이스트면 뉴욕을 출력해 아니면 ETC를 출력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이구, 자 이렇게 또 SQL 또 긴 거 나왔어요. 요런 게 좀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많이 긴장이 되시나 봐요. 좀 어려운가 봐요. 자, 쉽게 풀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팀별로 뭐 FW 공격수죠, MF 미드필드, DF 수비수, 골키퍼 포지션의 인원수와 팀별 전체 인원수를 구하는 SQL을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과가 다르다. 근데 1번은 SQL 서버고 나머지 2, 3, 4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자, 결과가 다른 하나. 자, 1번 보면 is null이라고 썼죠. SQL 서버에서 만약에 null이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null이면 뭘로 대체해라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자, 안에 있는 거 함수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죠. is null 하고 가로 열고 sum 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안에부터 보는 거예요. 만약에 case when 만약에 포지션이 FW면 then 그러면 1이야. 그리고 end로 끝났죠. 그럼 나머지는 다 nul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겠죠. 뭐 FW 자 이거 실제로 한번 써봅시다. 그래야 이해가 될 거니까. FW 그다음에 M 미드필드 그다음에 D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FW니까 이게 이렇게 안 써지네. FM D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가 진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D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적인 문제.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치면 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쳤을 때 FW면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 가상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M이니까 MF니까 여기 지금 첫 줄만 보는 거예요. 첫 줄만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첫 줄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FW가 아니니까 얘는 널, 얘도 널, 이 FW는 1, 널. 이 SQL은 FW니까 1. SQL은 위에서부터 로우 단위로 이걸 하나하나 씌워보는 거예요. 그게 SQL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왜냐면 지금 웨어절이 없죠. 웨어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다 포함한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 전부 다. 자, 그래서 FW는 1이고 했으니까 그걸 썸하는 거야. 썸. 그죠? 썸하라고 했죠. 그럼 1이 하나, 둘, 세 개만 있고 나머지 다 널이죠. 그럼 여기는 3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썸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널이면 이즈널 널이면 0을 출력해라 라는 뜻. 자, FW는 그래서 3 나오고 미드필더면 자, 여기다 해볼게요. 1 나오겠죠. 두 개만 있죠. 그럼 여기 2 나오고 그 다음에 DF면 뭐 1 3 나오고 골키퍼면 만약에 있으면 있는 대로 숫자가 나오겠죠. 없으면 널이 나올 거니까 널이면 0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다. 그리고 sum, count 모든 걸 다 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이라고 나와야겠죠. 원래 이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이 출력의 어떤 그 전체적인 모습, 출력되는 만약에 데이터가 이랬을 때 출력되는 값은 자, 이거 컬럼이니까 각각 3, 2, 3, 0, 8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앞에 팀 아이디. 팀 아이디가 뭐 예를 들어서 A A 쓰기 힘든데 그죠? A1이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다. 자,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죠. 케이스, 포지션, 웬. 아까 케이스문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뭐 보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올 거고. 그럼 이거랑 이거는 같다. 제대로 나온다. 다른 하나니까 지금 이제 다른 걸 찾아야겠어요. 이것도 보면 MVL 자 케이스 웬 이거는 얘랑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좀 다르게 만든 거예요. 자, 얘 이런 문법이 있고 이런 문법이 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 똑같이 나올 거고요. 자, 얘도 보면 언뜻 보면 이제 똑같아 보이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케이스 웬 케이스 포지션 웬 FW 된 1. 근데 else 1이라고 돼 있어요. else 1. 자, FW도 1이고 FW가 아니라도 1이다.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1이 찍히겠죠. 널이 안 찍히고 아닌 거예요. 그러면 8이 나올 거예요. 얘는 지금 보니까 8, 8, 8, 8,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다면.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다른 하나 정답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아셔야 될 거,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케이스문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만약에 조건에 맞으면 뭘 출력하고 조건에 틀리면 뭘 출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쭈루룩 있을 때 요거를 다른 데이터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작업이에요. 케이스문은. 요렇게 써 있었지만 FW라고 써 있었지만 이런 조건에선 1이 되고 또는 어떨 때는 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걸 알아야 이런 문제 풀 수 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풀어드릴게요. 물론 구독도 해주셔야 돼요. 자, 19번 문제. 아래 SQ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보니까 고객 상품 주문 테이블이 있고 요렇게 생겼어요. 자, 고객 이름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객 이름별로 뭐 썸 주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주문 수량을 더하는 그런 SQL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고객 상품 주문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데 고객의 고객 번호와 주문에 있는 고객 번호를 가지고 고객과 주문 테이블을 서로 조인을 할 거고요. 상품에 있는 상품 번호와 주문에 있는 상품 번호를 또 이 키를 가지고 상품과 주문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 겁니다. 자, 조인을 할 때 고객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문은 좀 크겠죠, 데이터가. 그죠? 아무래도 어떤 쇼핑몰 데이터에 고객이 많겠어요, 주문이 많겠어요? 당연히 주문이 많겠죠. 상품도 뭐 적당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먼저 조인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랑 조인을 하는 거예요. 조인은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조인을 하는 거예요. 조인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들은 일단 조인에 대한 공부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고객의 이름별로 그룹 바이. 그러니까 고객 이름이 중복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고객 이름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주르륵 출력이 되고 개수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 사람 몇 개 주문했고, 이 사람 몇 개 주문했고, 이 사람 몇 개 주문했고,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컬럼으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근데 해빙 수량이 이 주문 수량이 맥스 수량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썸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주문을 어떻을 때는 하나 했고, 어떤 걸 하나를 샀고,
그다음에 어떤 걸 2개를 샀고 어떤 걸 10개, 5개를 샀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5개를 샀어요, 제가. 그리고 어떤 거는 7개를 샀고 어떤 거는 3개를 샀어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18, 18개가 나오겠죠. 그죠? 18개가 나올 텐데, 그런데 해빙 맥스 수량이 10개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에서 맥스는 뭐예요? 7이죠, 7. 제가 주문한 거 중에 맥스는 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출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맥스가 7이 안 되니까. 7밖에 안 되고 10이 안 넘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SQL을 해석이 된 상태에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고객 번호가 10보다 큰 고객 이름과 주문한 수량의 합계를 구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리죠. 고객 번호가 10보다 큰 게 아니에요. 수량이 10보다 큰 주문을 한 고객 이름과 주문한 수량의 합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수량이 10보다 커야 돼.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10개보다 많이 주문했어야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11번 이상 주문한 11번 이상 그러니까 10을 초과하는 거니까 11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1번 이상 11번 이상 상품을 주문한 고객 이름과 주문한 수량의 합을 구한다. 이거 아니죠. 11번 이상 구매를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개 이상을 주문했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문한 수량의 합계를 찾는 거예요. 주문한 수량의 합이 10보다 큰, 이미 틀렸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EMP 테이블에서 MGR, 보통 매니저 컬럼을 얘기하는 건데, MGR 값이 7698과 같으면 너를 표시하고, 같지 않으면 MGR을 표시해라 라는 거예요. 자, ename, EMP NO, 그 다음에 MGR 나오고, 여기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면 MGR이 7698일 때 너를 표시하느냐 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얘는 자, 간단해요. null if입니다. null if. null if는 뭐냐면 안에 있는 2개의 파라미터 값이 같으면 null을 출력하고요. 그게 아니면 첫 번째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null if다. null if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번,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이 해봤고요. 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문제 풀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